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국어의 음운 체계 중에서 자, 음을 만드는 위치, 음을 만드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음 체계와 관련된 학습을 마무리했고, 자, 오늘은 그의 어떤 상대적 개념인 이 모음과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음을 앞서서 배웠으니까, 자, 자음과 견주어가면서 비교하면서 개념을 좀 잡으면 너희들이 좀 편할 것 같아. 자, 일단 국어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모음은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를 모음이라 그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음을 공부하면서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음되는 과정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음을 자음이라고 했었거든. 자, 그런데 모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모음의 분류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자음의 분류 기준은 음을 만드는 위치와 방법이었잖아. 자, 근데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의 위치. 자, 혀의 위치가 앞이냐 뒤냐.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 혀의 높이가 높으냐 낮으냐 아니면 중간이냐.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 자, 입술 모양이 동그랗냐 그렇지 않냐. 자,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모음을 분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절의 핵을 이룬다고 했거든. 자, 근데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덩어리, 소리의 덩어리를 우리가 음절이라 그래. 근데 왜 모음을 음절의 핵이라고 부르냐면 자, 모음은 그 자체로 자음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혼자 음절을 만들 수가 있어. 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자, 근데 자음은 혼자서는 자, 모음 없이는 이렇게 음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의 음절은 자, 모음을 핵으로 해서 자, 자음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음절의 가장 중요한 핵은 모음이다 이 말인 거야. 자, 뒤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음절을 공부하고 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자, 와닿을 거야.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자, 표준 발음법의 사망을 가져왔는데 자, 여기에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그랬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음의 개수는 자,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 몇 개라고 했냐면 19개라고 했어. 자, 근데 모음은 자, 21개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국어의 음운이라 부르는 자, 음운의 수는 40개가 되는 거야. 자, 자음 19개, 모음 21개. 자, 근데 이 21개라고 하는 요 규정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자, 왜냐하면 내가 좀 이따가 어떤 얘기를 좀 같이 묶어서 할 건데, 자, 작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와 관련 지어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그런데 일단 어문 규정. 자, 우리 국어에서 어문 규정은 21개로,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학교문법의 기준도 21개야. 자, 그런데 작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에 이 발음과 관련된 시험 문제 하나가 이렇게 21개라고 하는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낸 게 아니었거든. 자, 그러니까 학교문법이나 어문 규정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고 자, 어떤 공부하시는 학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게 있어.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견해 속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뭐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자, 이렇게 학교문법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자, 그 관점에서 다른 관점들을 판별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하시는 모든 학자들의 견해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자라고 약속했던 게 학교문법이고 근데 학교문법의 기준과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21개의 모음이 있다. 자, 이렇게 21개라고 하는 기준을 잘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 21개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지는데 자,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발음을 하는 과정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혀의 위치나 혀의 높낮이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음하는 과정에 위치나 높이나 내지는 입술 모양이 바뀌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 그래.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1차적으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누는데 자, 단모음은 10개가 있고 자, 이중모음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만 11개가 있어. 자,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요것들이 우리가 한 개의 모음으로 지금 보고 이렇게 11개라고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이 전부 다 한 개씩이어서 이것들이 다 더해지면 총 11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작년에 9월달 모의평가 시험 문제는 자, 이렇게 야라고 하는 모음이 하나의 모음이라고 본 게 아니고 한 개의 음운으로 본 게 아니라 이 플러스 아가 되어서 요게 각각 하나하나 이런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낸 거거든. 자,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그 기준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지만 자, 그것만 알아둬서 그 자체가 문법의 전부인 양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문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문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11개 각각의 그러면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알아두고 자, 그러면 일단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발음하는 도중에 자, 입술의 모양이라든가 혀의 위치, 혀의 높이가 고정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길게 발음해도 이것이 바뀌지 않는 모음을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혀의 앞과 뒤. 자, 그래서 혀의 앞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 혀의 뒤에서 나는 것을
후설 모음이라 그래. 자, 전후라고 하는 건 앞뒤니까 한자어로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혀의 높이가 높은 것은 말 그대로 고모음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낮은 것은 저모음이라고 하고, 자,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모음을 우리는 중모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혀의 높낮이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은, 자, 우리 국어의 모음 중에서 특정한 모음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이 동그래지는 모음들이 있거든. 자, 그런 모음을 우리는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 자, 그런 모음이 아닌 모음들을 우리는 평순 모음이라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혀의 앞, 뒤나 대신 혀의 높이,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 이런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고 모음을 분류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단모음 체계. 자, 우리가 전설과 후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일단 이 개념은 혀의 위치, 앞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앞이면 전설모음, 뒤면 후설모음. 자, 그 다음에 후설모음에서도 입술이 동그래지는 원순모음이 있고 평순모음이 있어. 그 다음에 전설모음에서도 입술이 동그래지는 원순모음과 그렇지 않은 평순모음이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과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표 안에 우리 10개의 그 단모음이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가를 너희가 알아야 되거든. 자, 근데 10개 정도는 너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10개조차도 귀찮아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반으로 줄여줄게. 5개만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면 나머지 5개는 너희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알 수 있게끔. 자, 나는 후설 모음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 자, 후설 모음 중에서 원순 모음.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데서 나는 이 고모음 자리에 우가 있어, 우.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서 나는 것이 오가 있거든. 자, 우리가 그러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자, 너희들이 와닿을 만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보면, 우리가 우를 발음할 때와 오를 발음할 때, 자, 혀가 우리가 아래턱에 있잖아, 아래턱. 자, 그러니까 아래턱에 지금 혀가 붙어 있는 거니까, 자, 입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건 턱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거든. 자, 근데 우를 발음할 때보다 오를 발음할 때 이렇게 턱이 아래로 내려와. 입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입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는 얘기인 거고, 자, 역으로 입이 다물어지면 다물어질수록 혀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와 오를 너희가 발음해 보면, 자, 우 발음할 때보다 오 발음할 때가 입이 더 벌어져. 자, 그러면 그것이 좀 더 낮은 자리에서 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근데 요 자리에 저모음 자리는 없어. 자, 해당되는 음운이 없고, 자, 그래서 후설 모음 중에는 원순 모음이 2개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후설 모음 중에서 평순 모음에는 의가 있어, 의.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낮은 데서 나는 것이 어고, 그 다음에 더 낮은 데서 나는 것이 아야.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순서대로 발음을 해보면 입이 점점점 벌어지는 거야. 자, 혀가 아래턱에 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입이 벌어진다는 건 혀의 위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인 거거든.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잡아보면 돼. 그래서 후설 모음 지금 5개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자, 단모음의 10개 중에서 절반을 지금 본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거대로, 자, 너희들이 나머지 5개, 자, 이 후설 모음 5개를 우리가 봤으니까, 자, 나머지 5개는 너희가 좀 수월하게 익힐 수 있게끔 방법을 하나, 팁을 하나 주자면, 자, 우리가 후설 모음 중에 평순 모음에 의가 있었잖아. 자, 고모음 중에 의가 있었잖아. 근데 의라고 하는 얘 누워있는 모음처럼 생긴 애를 똑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세워. 그래서 이 모음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모음을 똑같은 자리에다 똑같이 써. 아, 우, 오.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다 써.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렇게 4개에다가 이 짝대기 오 하나씩만 더 붙이면 돼. 자, 이렇게 되면 전설 모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설 모음 5개, 후설 모음 5개, 이렇게 해서 우리 국어의 단모음은 총 10개가 돼. 자, 그래서 표준발음법 4항에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금방 봤었던 10개, 요 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칭 규정을 잘 기억해 놔야 돼. 이 부칭 규정이 나중에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발목 잡을 수 있는 건데, 자, 이 중에, 자, 원순모음, 전설 모음의 원순모음인 이 2가지. 자, 얘네 2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고 허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단모음 체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단모음만 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나머지 8개는 단모음으로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 2가지, 지금 우리가 전설 모음에 있는 원순 모음 2개는, 자, 원래 얘네들은 이중 모음이었어. 자, 우리가 과거에, 자, 근대 국어까지 이중 모음이다가 근대 국어의 단모음으로 바뀐 거거든. 자, 그래서 이 2개는 원래 이중 모음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허용 규정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준다라거나 허용 기준을 알아야 나중에 이중 모음 할 때, 자, 너희들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는 모음의 개수를 판단할 때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야. 자, 일단 총 10개 중에서 이 2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준다. 자, 요거까지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자, 요 얘기도 같은 얘기고, 자, 이중 모음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그 단모음과 견주어 가면서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좀 빠를 것 같아. 자,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어. 자,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발음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가거나 내지는 입술 모양이 달라지면서 발음이 되는 그런 모음을 우리는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분류 기준 3가지, 혀의 위치라든가 혀의 높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발음이 되면 단모음이라고 했는데, 자, 그 발음하는 과정에 그걸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 변하면 우리가 그걸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야. 자, 이 표에서 보면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이중모음 뭐 예를 들어서 이야. 자, 요것을 한번 봐볼게. 야는 한 번에 발음되는 게 아니라 이에서 시작을 해서 아로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 발음해보면 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모음의 평순모음 중에서 고모음 요 자리에 있어. 근데 이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은 뭐에서 끝났냐면 아로 끝난 거거든. 근데 아는 후설모음 중에 평순모음의 저모음에 있거든. 자, 그러면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난 거니까 지금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일단 평순모음이라고 하는 입술 모양은 변하지 않았거든. 자, 그런데 고모음이었던 것이 저모음이라고 하는 높이가 달라졌어.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달라졌냐면 이는 전설모음이었는데 아는 후설모음이니까 자, 그러면 후설모음, 전설모음에서 시작해서 후설모음이라고 하는 위치도 바뀐 거거든. 자, 이렇게 입술의 모양은 바뀌지 않았지만 혀의 위치라든가 혀의 높이가 바뀌었어. 자, 또 하나 우리가 오와 같은 경우도 봐보면 이거는 오에서 시작을 해서 아로 끝난 거거든. 자, 근데 오는 지금 후설모음의 원순모음 중에서 중모음에 해당되는 요 모음이야.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아로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후설모음이니까 혀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중모음이 저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혀의 높이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동그랗지 않은 모음이 됐으니까 이건 지금 입술의 모양도 달라진 거야. 자, 이렇게 발음하는 과정에 우리가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자, 그런 모음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문법에서는 자,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학교문법도 마찬가지고 어문규정도 마찬가지야.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다 이렇게 봐. 자, 근데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문규정이나 학교문법에서는 뭐만 인정하냐면 딱 두 가지만 인정을 하거든. 하나는 이라고 하는 반모음이 있어. 근데 이것이 단모음에도 있으니까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 자, 꺽쇠 표시했다는 건 반모음이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오나 우. 자, 요것도 우리가 반모음이 있는데, 자, 요것도 단모음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 자, 얘네들이 붙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단모음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이중모음을 만든다. 자, 요게 어문규정이나 학교문법에서 우리가 지금 이중모음을 보는 입장인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보면, 자, 반모음 이가 앞서서 만들어진 것과 반모음 오나 우로 만들어진, 이것이 앞서서 만들어진 이중모음들이 있어. 자, 그래서 이 자체가 너희들이 잘 와닿지 않을까봐 이렇게 지금 사례로 만들어 놨어. 이렇게 사례로 확인해 보라고. 자, 그러니까 야는 하나가 아니라 자,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모음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붙여서 발음해 보면 이 발음이 나. 자, 이야 이렇게 발음이 나지. 이어, 그다음에 이오, 이유 이렇게 우리가 반모음이 앞에 서고 단모음이 뒤에 서는 이러한 모음들이 지금 특징점이 이라고 하는 반모음이 앞에 있다는 얘기고 자, 오나 우 자, 요것으로 시작되는 것도 너희들 이해를 좀 도우려고 미리 써놨는데,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연결지어서 보면, 오나 우라고 하는 반모음이 앞에 오고, 자, 그 뒤에 단모음이 붙여서 이중모음이 된 거야. 자, 근데 얘네들의 10개 전체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가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와 있어. 자, 그런데 자, 마지막에 내가 의와 관련지어서 내가 이걸 왜 특이한 이중모음이라고 써놨냐면 자, 얘는 특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국어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 플러스 이라고 봐야 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을 지금 위에 나와 있는 10개처럼 반모음으로 봐버리면 우리 국어에 의라고 하는 반모음이 없어. 자, 우리 국어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모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반모음이 있으니까 그럼 뒤에 것을 반모음으로 보면 되지 않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앞에 10개와 지금 위치가 달라져. 앞에 10개는 전부 다 반모음이 앞에 왔는데 지금 요 뒤에 것을 만약에 반모음으로 보게 되면 이 자체가 지금 얘만 특이하게 요 의 하나만 지금 이 반모음이 뒤에 오는 이중모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반모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로 봐도 좀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을 반모음으로 보더라도 이건 위치상 반모음의 위치상 좀 특이해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문규정이나 학교문법이 뭔가를 정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어. 자,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10개와 관련지어서 보니까 좀 특이하다. 자,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언급을 잠깐 써놨는데 내가 이거는 작년에 9월달 모의평가 문제 때문에 이걸 써놓은 거야. 자, 일단 작년 9월달 모의평가 얘기를 내가 몇 차례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자, 너희들이 기준을 잘 잡아놓고 난 다음에 어떤 견해 자, 어떤 학자의 견해를 너희가 머릿속에 잡아야 돼서 자, 어떤 학자의 견해가 학교문법이나 어문규정의 견해처럼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자, 어떤 어문규정과 학교문법의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어떤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야 되지. 자, 어쨌든 우리가 배웠던 것 자체에 기준점이 없으면 자, 우리가 작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처럼 그 자체가 학교문법이나 어문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거든. 자, 그래서 학교문법과 어문규정에서는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독립된 의문이 아니라 형식적인 의문으로 본다. 자, 어떤
어떤 이중모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험 과정에서 필요한 음운 정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독립된 음운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학교문법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어문 규정의 기준이야.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견해를 알아두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작년에 9월달 모의평가 문제는 반모음화라는 말을 써서 자, 우리가 교체 현상으로서 설명을 했었거든. 근데 그것이 성립되려면 이중모음을 자, 두 개의 모음이 합쳐졌다라고 봐야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자체로 설명하시는 그분의 학자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 그분은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견해를 내세울 수 있지. 근데 학교문법의 기준은 자, 우리가 이중모음이 두 개의 모음으로 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거거든. 한 개의 음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이 돼. 자, 그래서 학교문법의 기준을 알아두고 자, 똑같은 현상을 저렇게 다른 견해로 볼 수도 있구나. 자,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한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복습 차원인 건데, 자, 현대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자, 앞에 있는 요 10개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단모음의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자,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온다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10개가 동일한데,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맥락에서 좀 특이한 이중모음이다. 자, 이와 관련된 어떤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특이하다 정도로 너희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특이한 이유까지도 머릿속에 좀 생각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원래 수업 시간에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 근데 시험 문제 내기가 딱 좋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면 자, 내가 이렇게 안 했던 거 자체가 마음에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련된 걸 빠르게 얘기를 좀 해주고 마무리 지을게. 자, 일단 5항을 보면 우리가 금방 배웠던 지금 11개 이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규정이야. 자, 근데 다만 1부터 다만 4가 전부 다 예외적인 발음과 관련된 것들인데, 일단 첫 번째 보면 용언의 활용력에 나타나는 저나 쩌, 그 다음에 처처럼 이렇게 지읒이나 쌍지읒, 치읒 이렇게 경국의 자음 뒤에 지금 여가 붙으면 이때 여는 발음이 되지 않고 단모음 어로 발음이 돼야 돼. 그래서 이때는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단모음인 어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와 레를 제외하고 난 이 이중모음. 자, 얘는 자, 요것을 원칙적으로는 예라고 발음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에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허용 규정이니까 자, 원칙과 허용이란 측면에서 너희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이중모음 의와 관련된 발음이거든. 자, 이거는 정확하게 숙제를 잘 해줘야 돼. 자,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원칙대로 의라고 발음해선 안 되고 반드시 이로 발음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 이렇게 의와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자, 원칙적인 발음대로 의라고 발음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절대 의라고 발음하면 안 돼. 뭐 대표적인 예로 하나, 맨 마지막에 유의를 보면 이거는 유 흐이 이렇게 원칙적으로 발음한다고 하면 요 발음은 틀린 거야. 그래서 얘는 첫 소리를 자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희라고 발음해야 올바른 발음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로 발음해야 된다. 자, 요거 꼭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다만 사를 보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이 말의 전제는 단어의 첫 음절에 있는 의도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근데 그것이 아닌 부분,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닌 부분에 드러나는 의는 자, 의라고 원칙적으로 발음을 해야 되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조사의, 요 조사의는 첫 음절에 나올 수가 없지. 우리가 조사가 단어의 맨 처음에 나오진 않으니까 이 조사의일 때는 그 발음을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자, 이런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걸 발음을 해야 돼. 자, 근데 이거는 한 단어의 첫 음절이잖아. 근데 얘는 반드시 의로만 발음을 해야 돼. 원칙적인 발음으로만. 자, 그런데 지금 요 자리는 지금 첫 번째 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음절이 아닌 자리잖아. 자, 그런데 요 때는 원칙적으로 발음해야 되는 것은 의지만, 요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 이라고 발음하더라도 이걸 허용해 준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라고 하는 요런 단어가 있을 때, 자, 지금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관형격 조사잖아. 자, 근데 이게 지금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니지 세 번째 음절이잖아. 세 번째 음절이 있고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원칙적으로 발음할 때는 의라고 발음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거는 에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단어의 첫 음절에서는 반드시 의로만 발음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둘째 음절 이하거나 내지는 둘째 음절 이하의 자리에 놓인 관형격 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로 발음하는 거나 에로 발음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해 준다. 그래서 허용 발음까지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너희들이 잘 판단할 수 있어.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음을 마무리했는데, 자, 모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누고, 자, 단모음 체계, 그다음에 단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중모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 요렇게 너희들이 복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음을 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자, 이렇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덩어리, 자, 요걸 우리가 음절이라고 하거든. 자, 그 음절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음운이지만 우리가 분절되지 못하는 어떤 음운,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배웠는데, 자, 그것의 대표적인 소리 길이. 자,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음문론에 관련된 음문 체계 전체를 좀 마무리해 볼 거니까, 자, 복습 철저히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보는 걸로 할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